오늘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집안 풍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일하시고 모은 재산으로 좋은 집을 마련하셨지만 정작 그 집에서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가구를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도 어떤 집은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며 재물운도 좋은 반면 어떤 집은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풍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차이가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핵심 포인트만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집이 진짜 명당으로 바뀌는 걸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자손들도 자주 찾아오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집 말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풍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김 여사님 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여사님은 허리도 아프시고 자꾸 넘어지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댁에 방문했더니 현관이 온통 어둡고 신발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현관 조명은 20와트짜리 하나가 전부였고 신발장 문은 고장나서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이 어둡다는 건 생명의 기운, 즉 생기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어두운 골목길은 피하잖아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현관은 피해서 지나갑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첫째, 현관 조명을 60와트 이상으로 밝게 교체하세요. 요즘은 LED 조명이 좋습니다. 밝으면서도 전기료 걱정 없으니까요. 집에 들어왔을 때 밝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둘째, 신발은 매일 저녁 신발장에 정리하세요. 신발 한두 켤레 정도만 밖에 두시고요. 신발은 바깥의 나쁜 기운을 담고 들어옵니다. 그게 현관에 널려 있으면 그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셋째, 현관 바닥은 매일 한 번씩 깨끗하게 닦으세요. 물걸레로 닦으면 더 좋습니다. 물은 정화의 기운이 있거든요. 김 여사님이 이렇게 바꾸신 후 1달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 없던 딸이 갑자기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야가 막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큰 신발장이나 가구가 있으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문을 열면 최소 1m 정도는 시원하게 보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이 들어와서 머무는 공간입니다. 현관에 거울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울은 문과 마주 보면 안 됩니다. 들어오는 복을 다시 밖으로 반사시켜 버리거든요. 거울은 측면 벽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관에 신발장 위나 선반에 작은 식물 하나 두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식물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다만 가시 있는 선인장은 피하세요. 복을 찌르는 형상이니까요. 작은 관엽식물이나 공기정화식물이 좋습니다. 현관 매트도 중요합니다. 빨간색이나 밝은 갈색 계열의 매트를 깔아두시면 들어오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고 풍수적으로도 화기, 즉 따뜻한 기운을 북돋워 줍니다. 너무 낡은 매트는 오히려 가난의 기운을 불러오니 1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향기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쾌쾌한 냄새가 나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현관에 좋은 향을 두세요. 자연에서 온 향이 좋습니다. 라벤더, 유칼립투스, 편백나무 같은 향이요. 인공 방향제보다는 천연 디퓨저나 포프리를 추천합니다. 좋은 향은 좋은 기운을 끌어들입니다. 자, 이제 2번째 핵심 공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은 집안의 심장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실 풍수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비싼 가구로 채우고 화려하게 꾸미면 좋은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의 흐름입니다. 거실 한가운데 대략 방 전체를 사각형으로 봤을 때 정중앙 부분이 명당점입니다. 이곳에는 절대로 큰 가구나 무거운 물건을 두면 안 됩니다. 소파, 테이블 정도는 괜찮지만 큰 장식장이나 피아노 같은 건 피해야 합니다. 명당점이 막히면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고 그러면 사람도 답답해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은 거실 한가운데 큰 소파를 미음자 형태로 배치했습니다. 보기엔 멋있어 보였지만 그 집 식구들은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소파를 벽 쪽으로 옮기고 중앙을 비워드렸더니 한 달 만에 가족들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아들이 좋은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의 배치도 중요합니다. 소파는 반드시 벽을 등지고 있어야 합니다. 등 뒤가 뚫려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풍수적으로도 뒷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을 때 현관문이나 거실 입구가 보여야 합니다. 문을 등지고 앉으면 불안한 기운이 쌓입니다. 만약 구조상 어쩔 수 없다면 소파 뒤에 키 큰 식물이나 병풍을 두어서 등을 보호해 주세요. TV 위치도 신경 써야 합니다. TV는 북쪽이나 동쪽 벽에 두는 게 좋습니다. 남쪽은 화기가 강한 방이라서 TV 같은 전자기기를 두면 기운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집안의 다툼이 잦아지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TV 크기도 적당해야 합니다. 요즘 너무 큰 TV 다들 좋아하시는데 거실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화기가 넘쳐서 가족 간 갈등이 생깁니다. 거실에 식물을 두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특히 공기정화 식물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산소를 내뿜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거실 한쪽 코너에 키 큰 식물 한두 그루를 두시면 생명의 기운이 온 집안에 퍼집니다. 금전수, 행운목, 홍콩야자 같은 식물이 좋습니다. 단 죽은 식물이나 시든 꽃은 즉시 치워야 합니다. 죽음의 기운을 불러오거든요. 거실 색상도 중요합니다. 너무 어둡거나 진한 색은 피하세요. 베이지, 아이보리, 연한 노란색, 연한 초록색 같은 자연스러운 색이 좋습니다. 빨간색이나 검은색을 너무 많이 쓰면 기운이 극단적으로 치우칩니다. 커튼도 너무 두껍고 어두운 건 좋지 않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적당히 들어와야 양기가 충만해집니다. 거실에 거울을 두실 때는 소파나 식탁이 비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특히 식탁이 거울에 비치면 재물이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은 현관이 비치지 않는 측면 벽에 두시고 밝은 풍경이나 식물이 비치도록 각도를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거실 조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앙에 메인 조명 하나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보다는 간접 조명을 여러 개 활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코너 조명, 스탠드, 벽 등을 활용하면 공간에 깊이가 생기고 기운도 골고루 퍼집니다. 너무 밝은 형광등보다는 따뜻한 색온도의 LED 조명을 추천합니다. 거실 바닥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먼지나 머리카락이 쌓여 있으면 탁한 기운이 모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물걸레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거실 중앙 부분, 명당점은 더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거실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많으면 복잡해 보이니 크게 한두 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진은 웃는 얼굴이 담긴 밝은 사진이 좋고 서쪽이나 남서쪽 벽에 거는 게 가족운에 좋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공간은 바로 침실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침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공간의 풍수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이들 모르십니다. 머리는 절대 북쪽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북쪽은 음기가 강하고 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죽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를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머리는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세요.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라 생기와 건강운을 불러오고 남쪽은 따뜻한 양기가 있어서 활력과 명예운에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침대 위치도 중요합니다. 침대는 절대 문과 일직선상에 놓으면 안 됩니다. 문을 열면 바로 발이 보이는 배치 말입니다. 풍수에서 이걸 관살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을 운구할 때의 형상과 같다고 해서 매우 좋지 않게 봅니다. 침대는 문에서 대각선 방향에 놓되 누웠을 때 문이 보이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침대의 머리맡은 반드시 벽에 붙여야 합니다. 머리 뒤가 뚫려 있으면 불안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 바로 아래에 침대를 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외부 기운이 직접 머리로 들어와서 두통이나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침실 색상은 차분한 색이 좋습니다. 베이지, 연한 핑크, 연한 블루, 라벤더색 같은 파스텔 톤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빨간색이나 주황색처럼 자극적인 색은 피하세요. 마음이 흥분돼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검은색도 너무 많이 쓰면 우울한 기운이 쌓이니 조심하세요. 침실 조명은 은은하게 하세요. 밝은 형광등은 절대 금물입니다. 따뜻한 색온도의 스탠드나 간접 조명을 사용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더 어둡게 조절하세요. 요즘 조명 스위치에 조도 조절 기능 있는 것 많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침대 위에 천장 선반이나 액자를 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풍수적으로도 압박감을 주고 실제로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침대 위 천장은 최대한 깔끔하게 비워두세요. 천장에 보나 기둥이 보이는 것도 좋지 않으니 가능하면 침대 위치를 조정하세요. 침실에 거울을 두시는 분들 많으신데 거울이 침대를 비추면 절대 안 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데 거울이 그걸 다시 반사시켜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리고 악몽을 꾸게 됩니다. 침실에 거울이 꼭 필요하면 옷장 안쪽에 두거나 천으로 덮을 수 있게 해두세요. 침실에 TV나 컴퓨터를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능하면 빼시는 게 좋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문제지만 풍수적으로 화기가 너무 강해져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잠들 때는 전원을 완전히 끄고 천으로 덮어두세요. 침실에 식물을 두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낮에는 산소를 내뿜지만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뿜거든요. 작은 화분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너무 많으면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향이 강한 꽃은 피하세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대 시트나 이불 색도 신경 쓰세요. 너무 화려한 무늬나 강한 색보다는 은은한 단색이 좋습니다. 흰색, 베이지, 연한 파랑, 연한 초록 같은 색이 안정감을 줍니다. 침구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최소 2주에 한 번은 세탁해 주세요. 깨끗한 침구에서 자야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침실 창문은 매일 아침 한 번씩 열어서 환기시켜 주세요. 10분만 열어도 밤새 쌓인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다만 잠잘 때는 창문을 닫으세요. 밤 기운이 직접 들어오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침실 문은 잠들 때 완전히 닫는 게 좋습니다. 반쯤 열어두면 기운이 흩어져서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화장실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고 가능하면 변기 뚜껑도 닫아두세요. 네 번째는 물의 기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집안에 물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엌, 욕실, 세탁실, 이 세 공간의 물 관리가 핵심입니다. 먼저 부엌입니다. 싱크대 배수구가 막혀 있거나 물이 잘 안 빠지면 돈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배수구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서 배수구에 부어주면 좋습니다. 냄새도 없어지고 배수도 잘 됩니다.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뚝뚝 떨어지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재물이 새나가는 겁니다. 수도꼭지가 헐거워졌다면 즉시 수리하세요. 몇천 원이면 고칠 수 있는 걸 방치했다가 큰 재물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엌의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위치도 중요합니다. 둘이 너무 가까우면 화와 수가 충돌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최소 60cm 이상 떨어져 있는 게 좋고 사이에 도마나 조리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냉장고 위에 물건을 쌓아 두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냉장고는 재물을 저장하는 곳인데 위가 막히면 재물이 늘어나지 못합니다. 냉장고 위는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세요. 냉장고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리고 항상 정리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욕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욕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라 재물이 나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욕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욕실 문은 항상 닫아두세요. 열어두면 습한 기운과 함께 재물이 집안 곳곳으로 빠져나갑니다. 변기 뚜껑도 항상 닫아두세요. 특히 물을 내린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고 내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열린 변기는 재물이 그대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형상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재물운이 달라집니다. 욕실 배수구도 자주 청소하세요. 머리카락이나 때가 쌓여서 물이 안 빠지면 재물의 흐름도 막힙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배수구를 열어서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 배수구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트랩도 확인하세요. 욕실 거울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두세요. 물때나 비누 얼룩이 묻어 있으면 자신의 운도 흐려집니다. 깨끗한 거울에 비친 맑은 얼굴이 좋은 기운을 만듭니다. 욕실 조명도 밝게 유지하세요. 어두운 욕실은 음기가 쌓여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욕실에 환풍기나 창문이 있다면 자주 작동시켜서 습기를 빼주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는 병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욕실 타일 틈새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락스로 깨끗이 제거하세요. 세탁실이나 세탁기 위치도 중요합니다. 세탁기는 물을 많이 쓰는 기계니까 북쪽이나 북동쪽에 두는 게 좋습니다. 남쪽에 두면 화기와 수기가 충돌합니다. 세탁기 배수 호스도 확인하세요. 새거나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집의 향기와 환기입니다. 좋은 향은 좋은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 좋은 향이 나야 사람도 복도 들어옵니다. 자연에서 온 향을 사용하세요. 라벤더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유칼립투스는 공기를 정화하며 백단향은 나쁜 기운을 쫓아냅니다. 인공 방향제나 화학 향수는 피하세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오래 맡으면 두통이 오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천연 에센셜 오일을 디퓨저에 사용하거나 말린 허브를 작은 주머니에 담아두는 게 좋습니다. 환기는 매일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저녁에 30분씩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바람이 집안을 통과하면서 밤새 쌓인 탁한 기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기를 불러들입니다. 겨울에 춥다고 환기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추워도 10분이라도 꼭 환기하세요. 특히 요리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해야 합니다. 음식 냄새가 집안에 배면 그것도 하나의 탁한 기운이 됩니다. 환풍기만 믿지 마시고 창문도 함께 여세요. 공기가 순환되면서 냄새가 빨리 빠져나갑니다. 집안 곳곳에 숯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숯은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고 나쁜 기운을 정화합니다. 현관, 신발장, 옷장, 화장실 같은 곳에 작은 숯 주머니를 놓아두세요. 3개월에 한 번씩 햇볕에 말려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도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집안 내 모서리에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두면 나쁜 기운을 흡수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됩니다. 사용한 소금은 하수구에 버리세요.
그러면 나쁜 기운도 함께 흘러갑니다. 음악도 집안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한 번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음악을 틀어보세요. 클래식, 명상음악, 자연의 소리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너무 시끄럽거나 공격적인 음악은 집안 기운을 어지럽힙니다. 집안 청소도 풍수의 일부입니다. 특히 구석구석 먼지가 쌓이지 않게 자주 청소하세요. 먼지는 탁한 기운의 집합체입니다. 침대 밑, 장롱 뒤, 냉장고 밑 같은 보이지 않는 곳도 한 달에 한 번은 청소해 주세요. 정리정돈도 중요합니다. 안 쓰는 물건이 쌓여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힙니다.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물건이 적을수록 기운이 잘 흐르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깨진 그릇이나 고장난 물건을 그냥 두는 것도 안 좋습니다. 깨진 것은 불완전한 기운을 만듭니다. 고칠 수 없으면 버리고 고칠 수 있으면 빨리 고치세요. 특히 깨진 거울은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운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계도 확인하세요. 집안에 멈춰 있는 시계가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고장난 시계는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바꾸세요. 시계는 집안의 시간과 기회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현관이나 거실에 좋은 글귀를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평안, 행복, 감사 같은 긍정적인 단어가 담긴 액자나 서예 작품이 좋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기운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이 진짜 명당이 되도록 계속해서 좋은 정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관은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좋은 향을 두고 신발은 정리하고 조명은 밝게 하세요. 둘째, 거실 중앙은 비워두고 기운이 흐르게 하세요. 소파는 벽을 등지고 식물로 생기를 더하세요. 셋째, 침실은 머리를 동쪽이나 남쪽으로, 절대 북쪽은 피하세요. 침대는 벽에 붙이고 거울이 침대를 비추지 않게 하세요. 조명은 은은하게, 색상은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조명은 은은하게, 색상은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넷째, 물의 흐름을 관리하세요. 배수구는 깨끗하게, 수도는 새지 않게, 변기 뚜껑은 닫아두세요. 물이 잘 흐르면 재물도 잘 흐릅니다. 다섯째, 좋은 향과 환기로 집안을 정화하세요. 매일 창문을 열고 자연의 향을 두고 청소와 정리정돈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한 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30년간 수천 가구를 상담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지혜입니다. 밝고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노후의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그 집을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큰 돈 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조명 하나 바꾸고 신발 정리하고 환기하고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먼저 현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현관을 밝게 하고 신발을 정리하고 좋은 향을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은 거실, 그 다음은 침실,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진정한 명당이 되어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고 웃음소리 가득한 그런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계절별 풍수 인테리어 그리고 방위별 색상 활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의 집에 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